Buongiorno tutti. 네, 안녕하세요. 자, capitolo 1. Io sono italiano e tu?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나, 너, 그녀, 그러니까 소위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레 동사라고 해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죠. 그것들. 그 다음에 명사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또 일치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 이탈리아어는요, 그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상대방을 지칭하거나 나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지칭하거나 우리를 지칭하거나 할 때 인칭 대명사가 필요하잖아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나는 뭐라고 하냐면 이요라고 합니다. 아여 어여 했을 때 이하고 오 그 두 개만 붙이면 되죠. 이요 이게 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뚜 하면 이게 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배울 때는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요 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인식하면서 이요 이렇게 자꾸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뚜 이렇게 하는 연습. 그러면서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처럼 사고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요 그 다음에 이제 2인칭이긴 2인칭인데 여기 지금 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레이는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격식을 차려야 되는 사이일 때 그때는 레이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격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레이 그러잖아요. 교수님도 저를 지칭할 때 처음에는 레이라고 합니다. 또가 아니고 서로 격식을 차려야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수님하고 친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어느 날 그럽니다. 야, 우리 이제 또 하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서로 또라고 합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가족과는 전부 다 또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둘이의 어떤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인칭대명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레이 이렇게 쓰죠. 자, 3인칭은 루이, 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루이는 그 남자, 그 사람, 그 남자를 가리킬 때 영어의 he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레이는 그 여자에 해당될 때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이 3인칭 레이하고 이 존칭의 레이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대화를 하실 때 당연히 구분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로 들어가서 우리를 가리킬 때는 너희, 너희들은 voi, 그 다음에 걔네들, 그 사람들 그렇게 가리킬 때는 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처음부터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소리를 들으시면서 가급적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은 먼저 자기, 상대방 먼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어,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이어, 또 이것만 얘기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I am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io sono 이렇게 됩니다. io sono. 이 sono는 비동사에 해당되는 건데요. 소위 이 원형이 essere이기 때문에 이 esser의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표현 자체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 sono 이러면 나는 이다라는 건데 나는 이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난 말이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그들의 사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o sono 이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io sono 이러면 난 말이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볼까요? to say 넌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io sono to say 됐죠? 그 다음에 lei 존칭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붙는 게 e가 됩니다. lei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인칭 볼까요? 루이에, 레이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그는 말이야, 그 여자는 말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것도 같이 점 한 개 한 개씩 차근차근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o이가 있겠죠. 그래서 noi siamo 그럼 우리는 말이지 이런 뜻이고요. voi siete 그럼 너희들은 말이지. 그 다음에 loro sono 하면 그들은 말이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는 문법적으로 우리는 이다, 너희들은 이다, 그들은 이다 라고 쓰여 있지만은 우리가 인식할 때는, 사고를 할 때는 나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어는요, 이 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왜?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모든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를 지칭할 때 반드시 그 명사는 성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성 혹은 여성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성을 이 구분하는 것이 그 명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의 달이다. 그럼 달은 굉장히 여성적이니까 달은 여성 명사다. 그게 아니고요. 온전히 발음으로 결정됩니다. 어떻게? 이 명사의 성은 이 명사 끝에 모음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이 만약에 오로 끝난다 그러면 거의 다가 남성입니다. 왜 거의 다라고 하냐면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수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을 제가 쓴 거고요. 예를 한번 볼까요? 리브로 이게 책이라는 뜻인데요. 끝 모음이 오죠. 그래서 리브로 이거는 남성 명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외우는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때 끝에 모음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예외가 나오면 그건 그때 그냥 차근차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베로 여기도 오로 끝났죠. 나무라는 뜻인데 역시 남성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로 끝나면 이건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로 끝나면 남성, 아로 끝나면 여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감에도 좀 맞는 것이 여러분 아로 끝나면 좀 여성적인 것으로 들리죠. 만약에 이 리브로가 리브라 이랬으면 좀 여성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물론 리브라란 말은 지금 없지만 그냥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루나 아로 끝났죠? 여성 명사고요. 피네스트라 이건 지금 창문이라는 뜻인데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창문이 여성적이다 그런 말은 아니고 이게 아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이다. 자, 그 다음에 모음이 에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에로 끝나는 거는 남성일 때도 있고 여성일 때도 있습니다. 굳이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기도 좀 뭐하고요. 이거는 그때 여러분이 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시면 여기 조르날레 에로 끝났죠. 신문이란 뜻인데 남성이고요. 나치오네 이게 이제 국가라는 뜻입니다. 나치오네는 여성 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아로 끝나면은 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블레마 하면 여기 아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마 날씨거든요. 이것도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오로 끝나면 남성이라 그랬는데 예외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디오 여성 명사가 되고요. 포토 이것도 여성 명사. 마노 이 손도 여성 명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이고 아로 끝나면 여성이고 에로 끝나면 남성 혹은 여성.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이제 명사를 보시면은 하나하나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명사 말고 형용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명사나 형용사 전부가 성이 있어요. 이제 여기가 처음이 좀 우리가 이탈리아어를 할 때 여기가 좀 익숙해지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인데요. 형용사도 마찬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용사가 또 오로 끝나면 남성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을 슬슬 만들어 보도록 하죠. Io sono 아까 io sono 하면 난 말이야 그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io sono 그다음에 여기 italiano 오로 끝났죠? 그럼 이게 뭡니까? 오로 끝났으니까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io sono italiano 하면 난 말이야 이태리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됐죠? io sono italiano. 자, 그래서 이탈리아노는 이게 이탈리아 사람의라는 이런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로 끝났기 때문에 남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여자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Io sono italiana 나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명사가 남성 명사이었던 게 무조건 끝을 아로 붙이면 여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탈리아노는 형용사는
이 끝을 아로 붙이면 여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볼까요? 여기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io sono italiana. 그러면 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io sono giapponese.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것이 여기에 왜 io가 없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어는요. 대명사를 안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아까 봤듯이 io sono, tu sei, lui 했듯이 이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동사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인칭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io sono italiano, io sono italiana 이렇게 얘기했지만 sono italiano, sono italiana 이렇게 얘기해도 뜻이 통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ono giapponese, giapponese 그러니까 뭐예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포네제 했을 때 보니까 여기 에로 돼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 에로 끝나면 이게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해요. 이 자포네제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할 때는 여자가 이어소노 자포네제 하면 여성 명사가 되는 거고 이어소노 자포네제 남자가 말하면 남성 명사가 되는 것이죠. 됐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 소리, 그 끝모음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성을 구분할 수 있다. 그게 명사나 형용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슬슬 회화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됐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회화를 보시고 이 회화를 완전히 외우실 정도로 반복해도 괜찮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서 여기에서 배운 문법을 가지고 자기 말로 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면 점점 이탈리아어가 자기 것으로 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Io sono italiana. E tu? 자, 첫 번째 문장은 쉬워요. Io sono italiana. 여기있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한 거예요. 그렇죠? 나 이태리 사람이야. 또 너는? 자, 여기 이제 처음 본 글자가 하나 나오는데 e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영어의 and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Io sono italiana. 나 이태리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이렇게.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에뚜? 너는?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Io sono inglese. inglese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영국 사람이야. 만약에 이 대답을 한 사람이 남자였으면 남자 영국 사람이었을 거고 여자였으면 여자 영국 사람이었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anche lui è inglese 이랬네요. anche라는 말은요. 일단 요거는 잠깐 놔두고 요거만 먼저 한번 볼까요? lui è inglese 이렇게 돼 있네요. 자, lui 하면은 그 사람 말이야. 그런 뜻인데 inglese 그 사람 영국 사람이야? 근데 여기 지금 물어봤잖아요. 이탈리아어 말은 의문문을 만들 때 괜히 뭐 문장 바꾸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끝을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lui è inglese 그러면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야. lui è inglese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 anche는요. 보통 여기 이 대명사 앞에 나와서 누구누구도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도. 그러니까 anche lui 하면 그 사람도 인글레세 영국 사람이야? 그런 거죠. 나도 그럴 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anche io 그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No 아니야. lui è tedesco. 자, 여기도 보시면 루이의 그 사람 말이지 테데스코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독일 남자야. 이런 뜻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나라 말을 의미하는 글자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Io sono coreano. E tu?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tu sei coreano? 아니면 tu sei coreana?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리오를 불렀네요. Tu sei ingegnere, 인제니에레는 이게 기술자입니다. 엔지니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인제니에레, tu sei ingegnere 물어본 거죠. 너 기술자니? 너 엔지니어야? 이랬죠. 그러니까 no, 아니야. Io non sono ingegnere. 자, 이태리어는요. 부정문을 만들 때 뭐뭐가 아니야 라고 만들 때는
동사 앞에다가 non만 붙여주면 됩니다. 영어는 제법 복잡하잖아요. 이 규칙이. 이탈리아는 간단해요. 그냥 명사 앞에다가 non 하나만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non이 만약에 없었다면 io sono ingegnere, 나 기술자야 했을 텐데 non을 붙여주니까 io non sono ingegnere, 나 기술자가 아니지. 뭐라 그래요? Io sono studente. 학생이야. 그런 뜻이고요. Anche tu sei studente. 너도 학생이니? 조금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anche 인칭 대명사 앞에서 누구누구 도라는 뜻이잖아요. Anche tu sei studente. 너도 학생이야? 그랬더니 No, sono medico. 나 의사야.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오라는 이 대명사가 생략된 건데 생략돼서 우리가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no, io sono medico라고 하는 대신에 no, sono medico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점차 조금씩 이 표현이 익숙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요. 클라우디아, 클라우디아를 불렀어요. Tu sei molto gentile.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너 굉장히 친절하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부터가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조그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당신 정말 친절하십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이게 입에 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을 잠깐 이렇게 잡아줘도 tu sei molto gentile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입에 배워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Tu sei molto gentile. gentile는 친절한이라는 형용사고요. molto는 대단히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very라는 뜻이죠.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라는 말을 하면 molto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molto가 없어도 말이 돼요. Tu sei gentile. 그러면 당신 친절하군요. 근데 molto gentile. 그러면 아주 친절하시군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수는 항상 이 부사가 꾸며주는 이 형용사 바로 앞에 딱 와서 molto gentile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그리고 뭐라 그래요? grazie mille. grazie mille.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레는 1000번이라는 뜻이니까 1000번 감사합니다.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은 그냥 완전히 입에 배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u sei molto gentile. grazie mille. 됐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prego. 별 말씀을. 별 말씀을. 정말 많이 쓰는 표현. prego. 또 혹은 그 책에도 쓰여 있지만 di niente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prego, di niente.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이 문장들은 완전히 외워주시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문법을 계속 확인하면서 문장을 슬슬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항상 우리가 문법을 먼저 배우고, 즉 그 사람들의 사고의 규칙을 먼저 배우고, 그걸 이제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봐서 입에 배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La signorina lì è svizzera, è insegnante di storia. La signorina, 여기 signorina라는 거 보면 책에도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요. signorina 하면 누구누구 양 이런, 그러니까 미혼의 여성을 가리키는 누구누구 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는요, 우리가 한 3과점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지금은 그냥 영어의 정관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어의 정관사, the 있잖아요. the, the, 그거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그런 뜻이죠. 이 양은 스위스라, 자, 여성 명사네요.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세니안테는 선생님이고요. di storia, 스토리아는 역사. di는 자, 우리가 처음 본 전치사인데요. 이게 영어의 of입니다. 그러니까 뭐뭇에 속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la signorina lì è svizzera, è insegnante di storia, 즉 그 역사 선생님이에요. 그런 뜻이죠. 음악 선생님이에요 하면 insegnante di musica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됐죠? 자, 그래서 뜻은 충분히 통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lei의 그렇죠?
그 signorinal리를 가리키는 지금 3인칭 인칭 대명사겠죠. Lei è molto generosa. 여기 molto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generosa는 관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signorinal리가 여성이니까 generosa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남성이었으면 generoso 이렇게 o를 붙였겠죠. 그래서 Lei è molto generosa. 아주 관대하시고요. brava. 브라바. 여러분 뭐 오페라 같은 데 가면 브라보, 브라비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브라바는 뭐 아주 잘하는, 아주 능숙한, 뭐 능란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그 회화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그 표현들을 익히는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회화인데요. 좀 실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워낙 아직은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실전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uongiorno, signor Kim. Buongiorno는 정말로 뭐 수없이 쓰게 될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 가시면요. 아침 인사입니다. 굿모닝에 해당되는 Buongiorno 아주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은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처음 만나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게 보통 아침 나절이다 그러면 buongiorn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시니or 킴. 킴 씨라는 얘기. 아까 우리 signorina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건 누구누구 양이란 뜻이고 이 signore 원래는 여기 애가 붙는데요. 그 책에 이제 원형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보통 이 킴이라는 이런 이름 앞에서는 이 애자가 생략되는 게 대부분이다.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르 김씨, 본조르노 됐죠? 본조르노 다시 대받아 치고요. 시니어리나 마틸데 양, 아유 좋은 아침이네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시니어르 킴, 레이 코레아노? 당신 한국 사람이세요? 여기 레이는 3인칭이 아니고 시니어르 킴 서로 격식을 차려야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레이 코레아노?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그때 sì, 그렇죠? 이탈리아에서는 아니요는 no, 그렇습니다. s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sono coreano. 물론 io sono coreano 해도 될 것을 굳이 인칭 대명사를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sono coreano라고 되어 있죠. 자, 묻습니다. Lei è italiana, vero? Lei è italiana. 당신은 이태리 사람이죠? vero, vero는 진짜의 이런 뜻인데 대화체에서 그렇죠? 진짜죠?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lei è italiana. 당신은 이탈리 사람이에요. vero?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 되게 유용하거든요. vero? 뭐뭐 했죠? 그렇죠? 맞죠? 이런 뜻. Sì, io sono italiana. 여기도 이어는 당연히 생략해도 되겠죠. Sì, sono italiana.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일과를 끝내니까 좀 이제 나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에 대한 표현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고 2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